10년 만에 도착한 남편의 소포. 여러분, 오늘 제가 겪은 일을 말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믿기 힘드실 거예요. 저도 아직 믿기지 않거든요. 오늘 아침 10년 전에 죽은 제 남편이 보낸 소포를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2025년 10월 21일이다. 남편 강태준이 죽은 지 정확히 10년이 되는 날이다. 매년 이날만큼은 모든 것을 차단한다. 휴대폰은 꺼두고 커튼을 모두 치고 현관문에 초인종 금지 스티커를 붙인다. 그렇게 하루를 침대에 누워 보낸다. 10년이 지났지만 이날의 고통은 여전하다. 그런데 오늘 아침 9시 초인종이 울렸다. 처음엔 무시했다. 하지만 배달원은 끈질겼다. 3번, 4번 계속 눌렀다. 짜증이 나서 결국 문을 열었다. 한서진 고객님 맞으시죠? 여기 서명 부탁드립니다. 배달원이 내민 것은 낡은 종이 상자였다. 테이프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모서리는 습기로 물러져 있었다. 오래된 냄새가 났다. 이거 언제 붙인 건가요?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오래전에 센터 구석에 들어가 있던 소포인가 본데 저희 센터에 보관 중인 게 있을 거라면서 확인 요청하신 분이 있어서 뒤지다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소 확인하고 바로 이리로 배송 드리는 거예요. 나는 송장을 확인했다. 발신인 강태준, 발송일 2015년 10월 21일, 천수신인 한서진. 손에서 힘이 빠졌다. 태준은 2015년 10월 21일 오전 11시에 사망했다. 고속도로 차량 전복 사고였다. 경찰이 내게 전화했을 때가 오후 2시쯤이었다. 그런데 죽기 1시간 전에 소포를 보냈다는 것인가? 거실 바닥에 앉아 한참을 상자만 바라봤다. 손이 떨렸다. 10년 전 그날의 기억이 밀려왔다. 출장을 간다던 태준. 아침 일찍 집을 나서면서 다녀올게. 이틀이면 돌아올 거야 라고 했던 그의 마지막 말. 그리고 오후 2시에 걸려온 경찰의 전화. 고인께서 현장에서 즉사하셨습니다. 가족분께서 신원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병원 영안실에서 본 태준의 얼굴. 사고가 심해서 얼굴이 많이 손상되어 있었지만 그의 시계와 반지, 지갑으로 신원을 확인했다. 커터칼로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잘랐다. 상자 안에는 3가지가 들어 있었다. 빈 USB 메모리, 낡은 수첩 한 권, 흰 봉투. 봉투를 먼저 열었다. 안에는 손편지가 한 장 들어 있었다. 태준의 필체였다. 서진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계획이 실패한 걸 거야. 서진아, 지금 내가 위험한 상황이야. 회사 내부 비리를 발견했고 이를 폭로하려 했지만 그들이 먼저 움직인 것 같아. 만약 내가 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그건 사고가 아닐 거야. 수첩에 적힌 사람을 찾아가야 해.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깐. 내가 같이 보낸 USB에는 증거가 있어. 하지만 지금 당장 열지 마. 10년 후 공소시효가 지나면 안전해질 테니 꼭 그때 열어. 미안해, 서진아. 너를 이런 위험에 빠뜨리게 되어서. 그리고 사랑해. 마이너스 태준 마이너스. 손이 떨렸다. 편지를 다시 읽었다. 3번, 4번. 사고가 아니다. 10년 동안 나는 남편이 불운한 사고로 죽었다고 믿어왔다. 매년 기일마다 찾아가 절을 했고 그의 죽음을 받아들이려 애썼다. 그런데 이게 살인이었다는 건가? 수첩을 펼쳤다. 대부분 업무 메모였는데 마지막 페이지에 빨간 펜으로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이정우 변호사 10-.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3번 울렸다. 여보세요?
중년 남성의 목소리였다. 저, 이정우 변호사님이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한서진입니다. 강태준의 아내요. 아니, 아내입니다.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10년을 기다렸습니다. 한서진 씨.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소포를 받으셨군요. 태준 씨가 만약을 대비해 제게 맡긴 것이었습니다. 10년 후 오늘 만약 그가 연락하지 않으면 당신에게 발송하라고. 변호사님,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남편이 살해당한 건가요? 전화로는 위험합니다. 제 사무실로 오시겠습니까? 서울 서초구 어빌딩 12층입니다. 오늘 오후 3시에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시계를 봤다. 오전 10시 30분. 4시간 30분 후다. 사무실로 가기 전 10년 전 기록을 다시 확인하기로 했다. 서랍에서 당시 다이어리를 꺼냈다. 2015년 10월 21일 수요일. 태준 출장. 경찰 전화. 병원. 믿을 수 없음. 10월 22일 목요일. 장례 준비. 정신 못 차리겠음. 10월 25일 일요일. 발인. 화장. 끝. 23일과 24일의 기록이 없다. 이틀간의 공백이 신경 쓰였다. 나는 그때 뭘 했던 걸까? 아무래도 찜찜한 기분에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엄마, 잘 계시죠? 다른 게 아니라 태준이 장례식 때 내가 어땠는지 기억해요? 서진아, 넌 그날 쇼크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었잖아. 정신과 약도 먹고. 장례는 우리가 다 치렀어. 넌 발인날 아침에 겨우 정신 차리고 왔고. 근데 갑자기 왜? 내가 병원에 있었다고? 그래. 너 기억 안 나? 응급실에서 진정제 맞고 이틀 동안 꼼짝도 못했잖아.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럼 장례식 이틀 동안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고 내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것이 진행되었다는 건가?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그때 내가 본 시신. 정말 내 남편 태준이 맞았을까? 얼굴이 많이 손상되어 있었다. 신원 확인은 소지품으로만 했다. 지문이나 DNA 검사 같은 건 하지 않았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오후 3시 서초동의 한 건물 12층에 도착했다. 법무법인 정우라는 간판이 붙은 사무실이었다. 오래된 듯 낡아 보였지만 깔끔하고 조용한 분위기였다. 한서진 씨 맞으시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나를 안내했다. 이정우 변호사였다. 그는 회의실 문을 닫고 블라인드를 모두 내렸다. 먼저 사과부터 드려야겠네요. 10년 동안 진실을 말씀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었던 건가요? 이정우 변호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태준이는 제 대학 동기였습니다. 2015년 9월 그가 제게 찾아왔어요. 굉장히 다급한 상태였죠. 그가 다니던 IT 보안 업체에서 엄청난 비리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무슨 비리요? 그 회사는 겉으로는 보안 솔루션을 개발하는 곳이었지만 실제로는 고객사의 기밀 정보를 빼돌려 경쟁사에 파는 산업 스파이 조직인 것 같다고 했죠. 태준이는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죠. 나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하지만 회사 측에서 눈치챘습니다. 태준이는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저를 찾아왔어요. 증거 USB를 제게 맡기면서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당신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럼 남편은?
정말 그들한테 살해당한 걸까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 발표는 차량 전복 사고였지만 태준이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교통사고로 죽는다면 그건 절대 사고가 아니다라고요. 그럼 왜 경찰에 말하지 않으셨어요?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두려웠습니다. 태준이가 죽고 나서 회사에서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혹시 태준이한테 뭔가 받은 게 없냐고 물었죠. 저는 모른다고 잡아댔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USB 메모리를 꺼냈다. 내가 소포에서 받은 것과 똑같은 것이었다. 태준이는 똑같은 USB를 2개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당신에게, 하나는 저에게. 그리고 10년 후에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2015년에 고발했다면 증거인멸당하고 우리도 위험했을 겁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끝나나요? 아닙니다.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이미 망했고 관련자들 대부분이 은퇴했거나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는 안전합니다. 변호사는 노트북을 켰다. 함께 보시겠습니까? USB를 연결하자 폴더 하나가 나타났다. 증거 자료라는 이름이었다. 안에는 수백 개의 파일이 있었다. 문서, 이메일, 녹음 파일, 사진들. 변호사가 파일 하나를 열었다. 이메일이었다. 발신 박성호 대표이사, 수신 김민준 영업이사, 제목 레이 S사 프로젝트 건. 고객사 서버 접근 권한 확보 완료. 설계도면 총 237건 다운로드 했음. 시사에 넘기면 10억 받기로 했으니 이번 분기 실적은 문제 없을 것 같음. 강태준이 이상하게 굴던데 조심할 것. 다음 파일은 녹음 파일이었다. 변호사가 재생 버튼을 눌렀다. 태준 씨, 우리 대화 좀 합시다. 무슨 일이십니까? 당신이 뭔가 캐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쓸데없는 호기심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면서도 모른 척할 수 있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잘 생각해보고 행동하세요. 남편의 목소리였다. 10년 만에 듣는 그의 목소리에 눈물이 났다. 변호사가 다른 파일을 열었다. 이번에는 문서였다. 보고서, 차량 사고 처리 계획, 대상 강태준 기술이사. 방법, 고속도로 구간에서 차량 원격 조작으로 사고 유동. 시기 2015년 10월 21일 출장 이동 중. 사고 후 처리, 경찰 관계자 B씨 통해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 손이 떨렸다. 이건 살인 계획서였다. 이걸로 고발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오늘 정오예요. 당신이 이 사무실에 도착하기 전에. 그럼 이제 검찰이 수사를 시작할 겁니다. 10년 전 사건이지만 증거가 명확합니다. 당시 회사 대표 박성호는 지금 다른 회사 고문으로 있고 영업이사 김민주는 로비 회사를 차렸습니다. 도망갈 곳은 없습니다. 나는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10년. 남편은 10년 전에 죽었지만 그의 복수는 지금 시작되는 것이다. 변호사가 마지막 파일을 열었다. 서진에게라는 녹음 파일이었다. 이건 태준 씨가 당신을 위해 남긴 녹음 파일입니다. 저도 오늘 처음 봅니다. 태준 씨가 USB를 제게 맡기면서 이 파일은 당신만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거든요. 변호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천천히 들어보세요. 저는 밖에 있겠습니다. 문이 닫혔다. 나는 마우스를 들었다. 손이 떨렸다.
재생 버튼을 클릭했다. 서진아. 남편의 목소리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이 파일을 듣고 있다면 나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의 떨리는 듯한 목소리에 내 손도 떨려오기 시작했다. 나는 뒤늦게 회사의 비리를 알게 되었어.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높은 연봉을 받고 일한다고 우쭐해 있었는데 늦게나마 옳은 일을 하려고 했어. 회사의 범죄를 막으려고 했지. 하지만 그게 너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어. 그래서 이렇게 증거를 숨기고 시간을 벌기로 했어. 10년이라는 시간은 길겠지? 그동안 너는 나를 잊고 새로운 삶을 살았기를 바라. 내가 내 옆에 함께하지 못한다는 게 나도 너무 무섭고 두려워. 하지만 이렇게라도 널 지킬 수 있다면 난 해내고 말 거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태준아. 나는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하지만 만약 내가 아직도 나를 기억하고 있다면, 그리고 진실을 알고 싶다면, 이정우를 찾아가. 그가 모든 것을 설명해 줄 거야. 서진아, 나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우리가 함께한 5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늙어 죽을 때까지 함께 할 줄 알았는데 먼저 떠나게 돼서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웠어. 부디 행복해야 해. 녹음 파일이 끝났다. 나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엉엉 소리 내며 한없이 울었다. 2026년 1월 검찰 수사 결과 강태준의 죽음은 계획적 살인으로 결론이 났다. 회사 대표 박성호와 영업이사 김민준이 구속되었고 당시 사고 처리를 도왔던 경찰관도 함께 기소되었다. 언론은 10년 만에 밝혀진 기업살인 사건이라며 대서특필했다. 나는 매일 법원에 출석했다. 증인으로 유족으로. 재판이 열릴 때마다 피고인석에 앉은 박성호를 봤다. 60대가 된 그는 늙고 초라해 보였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어떤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다. 그는 내 남편을 죽인 살인자였다. 1심 선고 날. 피고인 박성호 징역 18년. 판사의 선고를 듣는 순간 나는 눈물을 흘렸다. 드디어 모든 게 끝났다. 오늘은 2026년 10월 21일이다. 남편이 죽은 지 11년째 되는 날이다. 나는 남편의 묘소 앞에 섰다. 예전과 달리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이정우 변호사와 그의 부인 그리고 태준의 옛 동료들이 함께였다. 태준아. 나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다. 10년 걸렸지만 해냈어. 내가 원하던 대로. 바람이 불었다. 가을 바람이었다.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 묘비에는 태준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그의 얼굴. 우리는 묘소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바람은 계속 불었고 낙엽이 떨어졌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태준은 죽었지만 그의 정의는 살아남았다는 것을. 그의 마지막 소포가 10년이라는 시간을 견디고 마침내 진실을 세상에 드러냈다는 것을. 안녕. 태준아, 또 올게. 나는 마지막 인사를 하고 묘소를 떠났다. 이제 정말로 그를 떠나보낼 시간이었다.